네,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7.6%대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가부터 절대 보유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 주가가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주가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원래부터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때 항상 고가 부근에서 수급이 몰려요. 그렇다 보니까 고가 부근에서 매수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뭐 꿈이 있다, 이게 세상을 바꾼다, 이런 내용이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제가 꼭 이 경종을 한번 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데 너무 정확히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매수해서 아직까지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남았다. 아직까지 한 번의 이 기회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지금 최근에 CCS라고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강세의 폭을 크게 보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로 상한가 두 방이 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팩트만 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뭐 어렵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 그 초전도체가 아무리 세상을 바꾼다고 한들 내가 죽으면 말짱 헛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깨어나야 돼요. 지금은 일단 그 부분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7%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팩트를 기반으로 뭐 항상 제가 올라가야 된다면 올라가야 된다, 이때 9월 말 10월 초에 이때 이야기를 드렸었고, 여기 9월 초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매도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하락 구간이 있었고 정확하게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죠. 여기서 정확하게 다시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지난 영상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7.6%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내리는 주식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눌림목을 먼저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에 좋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미래가치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싸야 돼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8월 달에 시세를 이렇게 낸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왔죠?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구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때부터 제가 초전도체를 매수해야 된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저가를 잡거나 고가에 정확히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내 매매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그랬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내가 여기 사잖아요. 여기 매수하면 이날 털릴 수도 있고요. 여기 매수하면 이때 보유해서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보유를 못할 수도 있고요. 이쪽 구간에서는 영망치가 떠서 세력들이 고가 물량을 체크하는 상황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때 그냥 매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보유를 했습니다. 보유를 해서 제가 매도한 건 정확하게 요날이에요. 요날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유를 했지만 매도한 건 여기에요. 4만 원. 그쵸? 그래서 제가 올라가죠. 저라고 아쉽지 않겠습니까? 아쉽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닥부터 6배 올라왔어요. 근데 초전도체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건 사실상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언제 상용화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하는, 뭐 지금은 뭐 거의 결론이 났는데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매수해라?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날 있죠, 이날. 그쵸? 개파락 나오고 그냥, 아니 어차피 내가 여기 사서 100% 이상, 거의 한 100% 이상 수익권에서 놀고 있는데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 맞는데. 무슨 기준? 신고가 이후에 매수한다는 기준. 그쵸? 그리고 나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돌파하는 구간을 나는 본다.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러면 초전도체가 여기 저가부터 올라온 건 6배지만 내가 수익을 낸 건 1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500% 수익을 잡고 400%는 어디 갔나요? 확인하면서 다 날린 거예요. 이게 매매입니다. 이게 매매예요. 이게 주식 투자에서 해야 되는 매매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매도, 매수,
매도 그거부터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6배 오른 종목에서 100%밖에 수익을 나는 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쭉 올려보면요, 이때 봐요. 11%씩 올라갈 때 따봉, 그쵸? 이랬을 때가 있었다고요. 정확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자,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입니다. 언제? 10월 10일 날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밤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진 겁니다. 10월 10일 요 날이에요. 요 날 많이 올라간 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다음 날부터 고가 매물 맞고 폭락 중. 7만원부터 35,000원이면 마이너스 50%. 초전도체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 전에 내가 죽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응을 언제? 올라갈 때.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나는 이미 여기서 수익을 봤기 때문에, 그쵸? 요 날 버틴 거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안 판 이유는 수익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 날 음봉 내고 하한가 쳐버렸죠. 그쵸? 요 날 그냥 4만원 한 초반 정도 왔을 때 그냥 다 쳐버렸습니다. 아예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일 반등 나올 거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매도한 이유는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 건 여기지만 바닥부터 올라온 건 10,000원부터예요. 그러면 내가 판 가격도 바닥부터 4배가 올라온 가격입니다. 여기서 어느 미친놈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욕심을 부려야 가능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번 주에 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되는 게 있죠. 분류되는 거 CCS. 자, CCS가 오늘 상한가를 두 방째 올리면서 3,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바닥부터 1,000원부터 3배 반이 언제부터 올라왔냐면 10월 24일부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재료가 있냐? 요거예요. CCS 강세. 그쵸? 나비 효과, 초전도체.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CCS는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 관련해서 10명의 사내 이사와 감사 후보를 확정했다. 근데 10명의 사내 이사와 감사 후보 중에 그중에 사내 이사 후보가 4명 있는데 그중에 LK99를 개발한 인물이 포함됐다. LK99는 상온 초전도체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일었던 물질이다. 언제? 8월 달에. 그쵸? 공방이 일었던 물질이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세력들이 이걸 알까요? 그쵸? 세력들이 야, 저거 LK99가 초전도체야. 이걸 알까요? 이거 모르잖아요. 아니, 네이처에서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쵸? 전 세계에서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세력들이 안다? 어렵습니다. 그쵸? 뭐 신성 델타테크가 뭐 30조, 50조, 500조 이런 기업도 아니고 6배씩 올라서 2조가 될랑말랑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미국에서 그 정도면 소형주입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기억하시면 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아쉬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보세요. 아쉽지만 저는 계속해서 아쉬운 상황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은 일단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이 방에서는 신고가 매매만을 합니다. 근데 신고가 매매를 토대로 장중에 단타를 진행하면서 많게는 하루에 2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방입니다. 거기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느냐? 자, 보세요. 쭉 올려보면 10월 31일 지나서 여기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10월 30일 보이시죠? 여기에는 저는 항상 장중에 종목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8시 47분, 48분, 8시 58분 뭐가 나갔나요? CCS. 그쵸? CCS가 이날 나갔습니다. 이날 10월 30일 날.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 시초가 매매가 들어가는데, 시초가 매매를 할 때 여기 지금 500분이 계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같이 참여를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이드를 딱 정했어요.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종목,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탄탄하게 버틸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상한가를 가지 않아도 보유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한가를 못 가는 종목은 무조건 종가에 매도하고, 장중에 분봉상의 특이점이 있으면 내가 장중에 코멘트 하겠다. 이럴 때만 매도하는 겁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언제 했다? 10월 30일 날 CCS. CCS가 10월 30일 날 요때예요, 요때. 자, 보세요. CCS. 어떻게 됐나요? 종가 21.5%, 시가 2.6%, 하루 수익 몇 프로? 대략 20% 정도. 그쵸?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드렸죠? 상한가 안 가면 매도한다고. 이날 매도했습니다. 정확하게. 매도했어요. 매도하고 나니까 이틀 쉬고 상한가 딱딱 2방 올리고 월요일 날도 갭이 발생하겠죠. 저 이거 못 먹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앞에 좋을 부분은 뭐예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 그쵸? 근데 이건 확인이 안 돼요. CCS에서. 근데 신고가를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하죠?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걸 확인해야 돼요. 뭘 토대로? 이평선을 토대로. 그 이평선은 뭘로 구분을 해요? 정배열과 역배열. 자, 그런데 신성델타테크는 어떻게 해요? 정배열과 역배열이 지금 역배열로 변경되기 직전입니다.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다음 주면 역배열이 나올 거다. 오늘 바짝 붙였습니다. 다음 주에 역배열 나오면 62평 저항 받겠죠. 올라가는 폭이 45,000원대로 제한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구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그쵸? 계속해서 이 단가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나는 여기 매도했다니까요. 20%만 딱 수익 내고 그랬더니 상한가 두 방 가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게 매매라고요. 이게 진짜 주식 투자예요. 내가 미래를 보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거치지. 내가 뭐 예언갑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이러다가.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자. 본질은 뭐다? 가격이다. 그쵸? 그래서 자 보세요. CCS도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초전도체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나 20% 먹고 빠질래. 그쵸? 올라갈 때 포기하니까 이런 기회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쵸? 추가적으로 이거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요. 한 가지예요. 대형주가 뒤에서 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해요. 왜 강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니까 강한 겁니다. 이 부분 절대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는 10월 30일 날 CCS를 공략을 해서 그날 20%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자 11월 3일 날 그쵸? 오늘이죠. DIT 8시 53분 장시작 전에 나갔죠. 두산 테스나 장시작 전에 나갔죠. 정말 정확하게 자 DIT 밑에 보세요. 오늘 10% 수익. 자 오늘 1.7% 상승. 그쵸? 요건 근데 뭐예요? 뭡니까 이거? 대형주가 뒤에서 밀죠. 반도체 관련주죠. 그쵸? 많이 올라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DIT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오늘 10%예요. 저는. 자 보세요. 자 DIT 11월 2일 그쵸? DIT 정확하게 나가죠. 이틀 연속으로 나가잖아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쵸? 매수해야 된다고. 시초가 매매. 그쵸? 시초가 매매 해야 된다고. 아주 이틀 연속으로 얘기하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어저께도 시초가 매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10% 수익을 주더니 오늘도 매수하라고. 그쵸? 이건 미친놈입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기준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CCS가 아쉽죠.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와 이거 상한가 두 방이면 돈이 얼마야? 이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바닥부터 올라온 폭을 계산해 보면 CCS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매도한 자리까지 몇 프로예요? 자 100%예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됐지. 그렇죠? 물론 나는 올라가는 도중에 잡았죠. 올라가는 도중에 잡았지만 이건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고가 뚫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는 데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를 가지고 내가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멘탈 잡고 매매 어떻게 하는지 배우세요.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자, 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빠지게 된 건지, 그리고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거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담아놨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실시간은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맞춰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미래 좋아요. 미래 보면 살아야지. 근데 미래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기준부터 잡자. 그쵸? 이 내용 잊지 마시고요. 무조건 아직 늦지 않고 무조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